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1802일 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1802일 차고요. 오늘은 61페이지예요. 어제는 자비로운 사람으로 포장된 희대의 사기꾼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고요. 희대 사기 어제 읽으면서 야, 이 사람은 막 이제 사기꾼이 되려면 머리가 진짜 좋아야 돼요. 그래서 진짜 머리 좋은 사람들은 진짜 인류에 공헌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던가 아니면 사기친다거나 잘못되면 사기치고 그러는 기질이 있죠. 그래서 잘 봐야 돼요. 사기치면은 큰일 나죠. 지금 엄청 사기를 크게 친 사람이 있죠, 지금. 나중에 언젠간 걸리게 돼 있어요. 걸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네. 이제 61페이지에 오늘은 인맥이란 무엇인가 볼게요. 지난 수세기 동안 인맥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해 왔다. 노스웨스턴 대학의 경영학과 브라이언 우지 교수는 인맥이 은밀한 정보, 다양한 기술, 권력이라는 세 가지 이점을 제공한다고 말한다. 은밀한 정보와 다양한 기술과 권력이라고 네, 말한대요. 강력한 인맥을 쌓으면 정보, 전문 기술, 영향력을 이용할 수 있는 귀중한 통로로 얻는다. 인맥이 넓은 사람이 더 높은 실적, 빠른 승진, 높은 수입을 누린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폭넓은 연구 결과이다. 인맥은 상호작용과 관계에 바탕을 두기 때문에 행동 양식이 성공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 당신은 대인 관계에서 인맥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당신이 인맥을 쌓는 목적은 무엇인가? 인맥을, 그쵸? 목적이 있죠. 인맥을 쌓는 게. 어떤 목적인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그쵸? 다른 한편으로 인맥은 부정적인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열성적으로 친분을 맺으려는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그 관계가 양쪽 모두에게 이루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우리에게 뭔가 얻어내려고 그러는 건지 의심한다. 그렇죠? 의심부터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맥은 부정적인 의미도 함축하는 게 친분을 맺으면서 서로 좋은 관계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자기의 이로움 때문에 그런 건지 우리 대번에 알지 않아요? 대번에 알아요. 그래서 대번에 알기 때문에 윈윈 서로 잘 되기 위해서 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럼 알아요. 서로 잘 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의 어떤 서로 잘 되고자 하는 것들을 그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알겠더라고요. 저도 요새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게 다 잘 되기 위해서 하시는 거구나. 이걸 알고 나만 잘 되기 위해서 하는 거, 뭐 여러 가지로 어떤 그게 있는데 우리는 처음에 그런 의심을 나도 모르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진심인가? 그 진심을 계속 꾸준하게. 그러니까 의심이 많은 사람은 10번 진심을 다해도 모르죠. 근데 어쨌든 그 사람이 진심을 다하든 안 하든 나는 진심을 다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의심은 의심은 자기 자신을 못 믿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공부를 하다 보면 모든 것들이. 근데 그걸 뛰어넘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던 내가 꾸준하게 진심을 다해서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나도 의심이 들어오는 거야. 내가 이렇게 해도 되나? 이러고 하다 보면 내가 이렇게 해도 되나? 이제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의심을 이제 서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의심 없이 꾸준하게 믿고 갔을 때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믿음. 서로 믿을 수 있는 그러니까 신뢰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신뢰가 있을 때까지. 신뢰가 있어도 꾸준하게 진실되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죠? 실제로 우리 주변에는 자신에게 도움이 될 만한 번지르르하게 말하며 친절하게 굴고 원하는 바를 얻어낸 뒤에는 교묘하게 뒤통수를 치거나 무시해버리는 사람도 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사람 때문에 화가 났던 적이 있을 것이다. 이 사기꾼 유형은 오로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관계를 맺는 철저한 마키아벨리주의자라고 할 수 있다. 반면 기버와 매처는 인맥 쌓기를 새로운 사람과 생각을 접하는 좋은 방법으로 이해한다. 인맥 쌓기는 기버와 매처는
받은 만큼 줘야 되고, 그냥 주려고 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사람과 생각을 접하는 좋은 방법이다. 우리는 일과 일상생활에서 많은 사람을 만난다. 그들 각자는 다른 지식과 자원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서로 돕고 조언하며 이끌어주는 것이 이치에 맞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생각해 봐야 한다. 행동 양식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깊고 넓은 인맥을 쌓는 것이 가능할까? 그죠? 서로 다른 사람들이 깊고 넓은 인맥을 쌓는 거, 혹시 같은 유형의 사람들끼리만 풍부한 인맥을 쌓을 수 있는 걸까? 이 장에서는 기버와 테이커, 매처들이 각각 얼마나 다른 인맥을 쌓는지 살펴본다. 또한 인맥 속에서 그들의 상호작용이 왜 그토록 다른 특징을 보이며 다양한 결과를 낳는지 설명한다. 특히 기버와 테이커가 인맥을 쌓고 유지하는 방법이 얼마나 다른지 확인하고 그들의 정체를 식별하는 단서를 찾아보자. 가령 우리는 앨런이 파산하기 4년 전에 그들의 이기적인 성향을 알아챌 수 있었다. 이기적인 성향이 있다라는 거죠. 이기적인 거. 이기적인 성향. 이 장에서 내가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는 기버와 테이커 모두 거대한 인맥을 쌓을 수 있지만 기버가 훨씬 더 지속적인 가치를 창출한다는 점이다. 당연하겠죠, 기버가. 기버나 테이커도 모두 거대한 인맥을 쌓는다는 거야. 그런데 지속적인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람은 기버이다. 그래서 물론 그 방식은 겉으로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다. 2011년 포천은 온라인 소셜 네트워크를 이용해 미국에서 가장 훌륭한 인맥을 갖춘 사람을 찾는 포괄적인 조사를 실시했다. 그들은 먼저 포천 선정 500대 기업 CEO와 기술 분야에서 가장 뛰어난 50인,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50인, 그리고 가장 화려하게 떠오르고 있는 40살 이하 경영자 40인의 명단을 작성했다. 이 책이 참 재밌는 게 조사해가지고 발표를 해주니까 근거가 있는, 그쵸? 그런 얘기들이라 또 나름 재미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어 그 유력 인사 640인 명단을 세계 최대 비즈니스 전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링크드인의 데이터베이스 9천만 명 이상의 서로 연관지어 보았다. 그 결과 포천이 선정한 유력 인사 640인과 전 세계 그 누구보다 많이 연결된 사람이 밝혀졌다. 그는 링크드인에서만 네스케이프의 창립자 마크 안드리슨, 트위터 공동 창립자 에반 엘리 엄스, 사진 공유 커뮤니티 플리커의 공동 창립자 카트리나 페이크, 페이스북 공동 창립자 더스턴 모스코비츠, 외국 이름이라서 어려워요. 음악 공유 소프트웨어 서비스 넵스터의 공동 창립자 쇼 파커, 하프닷컴의 창업자 조지 호페먼, 심지어 록밴드 그레이트 풀 데드의 전 요리사를 비롯해 3천 명이 넘는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었다. 곧 알게 되겠지만 그는 탁월한 기보다. 아, 탁월한 탁월한 기보라는 거예요. 야. 그래서 그 링크드인 창업자 리드 호프먼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상식과 반대되는, 그러니까 엄청난 인맥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죠. 전 세계 유명한 그런 분들. 그래서 상식과 반대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이타적으로 행동할수록 관계에서는 더 많은 이익을 얻습니다. 맞죠? 이타적인 행동을 했기 때문에 더 많은 이익을 얻는데요. 근데 우리는 이타적으로 하면은 손해본다는 생각을 해서 하다 말아버리거든요. 근데 그게 이타적으로 행동할수록 일단은 우리는 이타심이 저절로 나오지 않을 때는 머리도 이해해야 돼요. 아, 내가 이렇게 함으로 해서 다 잘 되는구나. 그게 저절로 되는 사람들이 있고요. 각성하면서, 아, 이건 이타심이 있고, 나만이 아니라 모두를 위해서는 다 잘 되는 거야. 나도 잘 되는 거야. 라고 자꾸 이해를 해야 돼요. 처음에는.
그러면서 행동하다가 나중엔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 금세 평판이 좋아지고 가능성의 세계가 더 넓어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죠? 나는 이 현상이 관계 구축 방법 자체가 예전과 많이 달라졌고 여전히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과 관련되어 있음을 밝혀야 한다. 인맥을 쌓는 동기가 인맥을 통해 에너지가 전달되는 방식만큼이나 관계를 더 풍부하고 강력하게 만든다는 점을 탐구하는 것이 내 연구의 초점이긴 하지만 말이다. 연구의 초점이라고. 그죠? 그래서 관계를 더 풍부하고 강력하게 만드는 점,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도 쭉 이제 얘기를 해주신대요. 또 볼게요. 64페이지에 가면은 오래 가지 못한다. 형식적으로 대하는 건 오래 가지 못하잖아요. 드러나요. 그쵸? 네. 이제 슬슬 드러나는 느낌이 있죠. 네. 알 수 있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하다 보면 드러나요. 진짜 진심으로 우러나면 드러날 게 없죠. 진심이니까. 근데, 내가 잘 해야 되니까라고 했다가는 그게 금방 드러나요. 그런 부분들이. 진짜 진심으로 이제 정말 다 내려놓고 정말 진심이 될 수 있을 때까지 공부하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가면 오래 가지 못한다 그랬을 때요. 누군가를 만났을 때 상대에게 자기 입속만 챙기려는 동기가 느껴지지만 당신은 아마 경쟁심을 품을 것이다. 경쟁심을 품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테이커를 자기 인맥 안으로 들여놓지 않으려 하며 그를 신뢰하지도 도와주지도 않는다. 테이커, 그렇죠? 따라서 테이커는 쫓겨나지 않으려고 기버인 척 너그럽게 행동하며 기버나 매처로 가장해서 인맥 안으로 파고든다. 상황이 좋았던 지난 20여 년 동안 케네스 레이의 이러한 전술은 잘 먹혀들었다. 사람들은 그의 친절과 자선 활동에 속아 우호 관계의 문을 활짝 열고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테이커의 가면은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 케네스 레이는 워싱턴의 유력 인사들과 어울릴 때는 매력적인 사람이었지만 수많은 동료와 아랫사람은 그를 꿰뚫어 보았다. 언론사에 근무했던 한 직원은 레이가 모임에 참석하길 바란다면 누군가 중요한 사람을 초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네덜란드 속담에 윗사람에겐 아부하고 아랫사람은 짓밟는다는 것이 있는데 이는 사람의 이중성을 표현한 말이다.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윗사람은 아부하고 아랫사람은 짓밟는다. 강한 사람한테는 친절하게 하고 약해 보이는 사람한테는 막대하는 거. 그런 게 있지 않나. 그렇죠? 이런 것도 한번 봐야 돼요. 참 공부하면서 그런 것들이 편안하게 헷갈릴 때가 있었거든요. 선생님 뭐 하시는 거지? 하면서 왜 저렇게 저런 그 사회에서는 상대를 하지 않을 사람에 대한 거를 그 속에 네가 있으니 네 거를 찾아봐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네가 있다. 그 속에 네가 있으니까 찾아봐라라고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지금도 읽다 보니까 잠깐 그 친구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거짓말했는데. 근데 지금은 관심이 별로 없어요. 좋다 싫다도 아니고요. 저 오면 반갑게 맞이해주거든요. 엊그제도 어디 나타난 것 같은데 강의 그 저기에 엊그젠가 며칠 전에 한 요번 주 안에 나타났던 것 같아요. 어디 강의. 근데 오래간만이네 하면서 클릭해 보니까 그 친구가 맞더라고요. 근데 뭐 있으면 친절하게 저 또 받아주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얼마 전에는 부산에 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부산에 있다가 온다 그랬는데 안 왔어요. 근데 이제 물어보지도 않고 또 그랬는데 어쨌든 이제 헷갈렸죠. 헷갈렸었어요. 근데 이제 왜냐하면 사업을 하면 사업에 맞는 사람하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사업에 맞는 사람하고 해야 되지, 사업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하고는 그냥 뭐 보면 되는데, 그 미워하지 말고 네 안에 있기 때문에 사업을 당장 뭐 해서 안내할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친절하게 관계를 맺는 거, 내 안에 있는 것들에, 그래야 모든 사람들한테
친절하게 대할 수 있고, 기버로서 대할 수 있는 부분들. 근데 이제 내 속에서 얘는 아니고 쟤는 아니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저희는 이제 이렇게 그 공부를 하면서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친절하라고, 호킨스 박사님도 모든 생명체에게 친절하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말씀을 하셨고, 선생님도 계속 이제 하는데, 사업을 하면서 특히 저희 베라 사업 같은 경우에는 수행처잖아요. 진짜 수행처거든요. 완전 수행처에서 사업을 헷갈리는 거죠. 사업을 해야 되는 건가, 수행을 해야 되는 건가. 근데 수행을 해서 뭔가 내가 모든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단계로 들어가지 않으면 사업이 안 돼요, 잘. 안 되거든요. 사업을 이 사람 떼고 저 사람 떼고 다 떼잖아요. 저 사람 뗄 게 아니라 저 사람을 통해서 내 마음의 것을 잘라내야 되죠. 그래야 동그래지는 게 저 사람이 동그래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동그래지는 거잖아요. 어디든 굴러갈 수 있게끔. 세모는 못 굴러가잖아요. 그렇죠? 내가 그게 돼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런 마음들도 있어요. 좀 세면 잘했다가 좀 그랬다가 이런 마음들도 굉장히 많이 없어졌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게 많이 없어졌는데 그런 마음들이 미세하게 있었던 것들도 없어지고 모든 사람들한테 친절할 수 있게끔 이제 하시라고 모든 생명체에게 실천을 해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 그다음에 이는 사람의 그 이중성을 표현했다. 그래서 테이커는 아랫사람은 지배하고 통제하려 하지만 윗사람에겐 깜짝 놀랄 정도로 고분고분하고 공손한 태도를 보인다. 즉, 테이커는 힘이 있는 사람을 만났을 때는 그럴듯한 태도로 신뢰감을 준다. 힘이 있는 사람을 만났을 때는 그럴듯한 태도로 신뢰감을 주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좋은 사람처럼 행동하며 아첨을 일삼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테이커는 유력 인사들에게 좋은 첫인상을 남기는 경우가 많다. 독일의 심리학자 세 명은 사람들이 낯선 이를 처음 만났을 때 특권 의식에 젖어 타인을 조종하고 착취하려는 성향이 있는 사람을 가장 좋아한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타인을 특권 의식에 젖어서 타인을 조종하고 착취하려는 성향이 있는 사람을 좋아한대요. 신기하죠? 심리학자가 본 거예요. 테이커는 윗사람에게 아부할 때 테이커는 기버인 척 가장한다. 근데 1998년 웰스트리트 투자 분석가들이 엔론의 방문했을 때 그때 레이는 직원 70명에게 수많은 계약을 체결하느라 바쁜 척 하도록 지시해서 웰스트리트 분석가들이 에너지 사업의 생산성이 뛰어나다고 착각하도록 만들었다. 꼭 그런 거 같네요. 알바 시켜가지고 손님 많은 것처럼 줄 세워놓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쵸? 바쁜 척하고 막 이렇게. 그 직원들은 각기 다른 층에서 일했지만 그날만 특별히 뽑혀 개인 사진까지 옮겨놓고 함께 일하는 것으로 연출했다. 레이가 투자 분석가들을 그곳으로 안내하자 직원들은 일부러 통화하는 척하는 등 에너지와 가스를 사고 파는 일로 바쁜 것처럼 보이려 했었다. 이것은 레이가 테이커라는 또 하나의 신호다. 그는 윗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주는 데만 몰두한 나머지 자신이 아랫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지는 거의 걱정하지 않는다. 그쵸? 아랫사람한테는 거짓이라는 게 그냥 보여지는 거잖아요. 윗사람한테는 잘 되는 거, 뭐 잘하는 걸 보이는 거고. 영국의 시인이자 비평가인 세무얼 존슨이 한 것으로 알려진 말을 인용하자면 인간의 진정한 가치는 그가 자신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을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드러난다. 그래서 다 친절하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인간의 진정한 가치는 그가 자신에게 나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드러난다는 거죠. 그렇죠? 테이커는 윗사람에게 아부함으로써 날아오르기도 하지만 아랫사람을
짓밟음으로써 추락하기도 한다. 레이가 직원들을 이용해 월스트리트 투자 분석가들의 환심을 사려 했을 때 그는 직원들에게 진실을 버리고 그릇된 가면을 쓰도록 요구한 셈이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람들은 권력을 손에 쥐면 스스로 대단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된 것처럼 느낀다고 한다. 이는 자신에게 더 자유롭게 행동하고 마음대로 본성을 드러낼 권리가 있다고 여기는 말이다. 권력을 쥐며 테이커는 친구나 아랫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는 덜 신경 쓴다. 그들은 자신에게 자기 목적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 최대한 얻어내려 한다. 하지만 동료와 아랫사람을 계속해서 함부로 대하면 관계가 삐걱거리고 평판도 나빠진다. 사람들은 대부분 공정성, 평등, 그리고 주는 만큼 받는 것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매처다. 만약 테이커가 이러한 가치를 저버리면 그의 인맥 속에 있는 매처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하는 식으로 갚아줘야 한다고 믿는다. 한마디로 그들은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란다. 예를 들어 당신이 심리학자이자 노벨상 수상자인 데니얼 카노먼의 유명한 실험에 참가했다고 상상해보자. 당신은 테이블 앞에 앉아 최후 통첩 게임을 하고 있다. 맞은편에는 방금 10달러를 받은 낯선 사람이 앉아 있다. 그는 돈을 어떻게 나눌지 생각한 다음 당신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해야 한다. 그것이 최후 통첩이다. 한 가지 제안을 해야 된대요. 당신이 제안을 받아들이면 상대가 말한 대로 돈을 나눌 수 있지만 제안을 거절하면 둘 다 빈손으로 돌아가야 한다. 아마 당신은 상대를 다시는 만나지 않을 것이다. 만약 상대가 자기를 8달러를 갖고 당신에게 2달러만 주겠다고 제안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자기가 8달러 하고 나한테 2달러만 준대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순수하게 이익만 따지면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이 합리적이다. 어쨌든 2달러라도 얻는 게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보다 낫지 않은가? 그러나 당신이 다른 사람과 크게 다르지 않다면 당신은 그 제안을 거절할 가능성이 크다. 2달러를 희생해서라도 상대가 8달러를 가져가지 못하게 해서 우리 이런 마음이 있는 거야. 내 쬐끔 갖고 너 많이 가는 이씨 다 침뱉어 버린다 하면서 있잖아. 흙 던져버려. 다 못 가져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진짜 웃겨. 우리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안 그래요? 내 못하는 이 너 잘 되는 꼬라지 봐라 하면서 진짜 웃겨. 아 진짜 웃긴다. 그렇지 않아요? 또 읽어보니 또 웃기네. 테이커의 불공정한 행동을 응징하는 것이다. 실험에서는 상대가 80%를 이상을 가져가려 했을 때 대다수가 그 제안을 거절했다. 아이고, 막 있잖아. 여러 가지 80% 가고 내가 20% 가져간대요. 뿡 숨겨놨다가 얘기하고 아니면 그 왜 그러는데요? 하고 얘기하는 사람 있지. 아, 진짜 웃긴다. 상상만 해봐도 그렇지 않아요? 지금 현실에서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내 마음에서도 일어나고, 근데 이제 그걸 표현을 안 할 뿐이고, 아, 그게 이해가 돼서 또 완전 이해가 돼. 맞아. 이런 경우도 있고, 내 마음을 보는 거죠. 내 마음에 이렇게 되잖아. 진짜 웃기지 않아요? 이거 한 달락 벌써 26분이에요. 여기까지 다 읽고, 한 달락 읽고, 한 달락 읽었죠. 두 번째 다 읽어요. 아, 재밌다. 그렇죠? 우리는 왜 불공평한 행동을 하는 테이커를 응징하는 걸까? 그렇다고 양심을 품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니다. 양심을 품은 건 아니라는 거야. 테이커가 내 것을 가져가려 했다고 보복을 하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단지 정의와 정의의 문제일 뿐이다. 만약 당신이 매처라면 테이커가 당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불공평한 행동을 해도 그를 응징할 것이다. 카너먼이 이끈 또 다른 실험에서 예전에 10달러를 불공평하게 나누려고 했던 테이커와 12달러를 공정하게 나눠 가질지 혹은 공정한 제안을 했던 매처와 10달러를 공정하게 나눠 가질지 선택하게 했다.
이때 사람들은 테이커에게 6달러를 주느니 1달러를 포기하고 5달러를 갖는 쪽을 선택했다. 최근에 이뤄진 한 연구는 사람들이 테이커에게 피해를 봤을 때 그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응징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사회과학자 매튜 파인버그, 조이챙, 로브 월러는 험담은 광범위하고 효과적이며 비용도 적게 드는 응징 방법이라고 말한다. 험담은 광범위하고 효과적이며 비용도 적게 드는 응징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이기적인 성향이 있다는 정보를 얻은 사람은 그를 믿지 않기 때문에 이용당할 확률이 낮다. 믿지 않기 때문에 이용당한다는 거예요. 근데 테이커라는 평판이 널리 퍼질 경우, 테이커, 결국 기존의 관계가 끊기고 새로운 관계로 이어지는 잠재적인 다리마저 불타버린다. 레이의 이기적인 성향이 알려지면서 부시 일가를 포함한 상당수의 옛 지지자들이 그에게 거리를 두었다. 미시건 대학의 사회학자이자 인적 정보망 구축 전문가인 웨인 베이커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시간 맞췄네요. 단지 무언가를 얻을 목적으로 인맥을 쌓으면 성공하기가 어렵다. 무언가를 얻을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죠? 인맥이 주는 혜택은 의미 있는 활동과 관계를 투자한 결과로 따라오는 것이지 그것 자체를 추구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인맥이 주는 혜택은 의미 있는 활동과 관계를 투자한 결과, 의미 있는 활동과 관계를 의미를 부여한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받을 수 있을 것이야 라는 결과로 따라오는 것이지만 그 자체를 추구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진실되게 진심을 다해서 그죠? 진심을 다해서 모든 생명체에게 친절하라는 거. 그걸 이제 실천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쵸? 우리가 나는 기본인가? 어떤 순간순간에 어떤 것을 선택을 하는 것인지 일단 한번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버로서 행동하는 거, 그게 우리에게 모두가 다 잘 되는 거. 나만 잘 되는 거고 내가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잘 되는 행동이라는 거, 그쵸? 네. 그것도 한번, 또 오늘도 나는 기버로서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잘 보시고요. 뭐, 물질을 주기보다도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마음을 주고 마음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을 정리할 건 정리하고 또 이제 빨리 또 서로 좋은 인맥관계, 진심을 다하는 인맥관계가 형성이 되면 서로 잘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이번 주 토요일 날은 수업이 없죠. 금토 부산에서 행사가 있어서 다들 이제 가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반짝방은 계속 할 거예요. 네. 반짝방은 계속 할 환경이 되겠죠. 네. 토요일 아침에도 반짝방은 하는 거죠. 뭐 시끄러워도 하는 거고, 뭐 어쨌든. 네. 그래서, 어, 반짝방은 계속 할 거고요. 수업은 다음 주 화요일 날 하고 토요일 수업이 목요일 날 하신다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다음 주에는 화요일 수업, 목요일 수업, 토요일, 일요일 날 시크릿. 다음 주는 의식 수업으로 쫙 9월 초부터 이렇게 갑니다. 그죠?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음소거 해제시켜 주시고요. 인사하고 마칠게요.